퇴직연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이전에 이제 주로 투자 쪽에 있다가 이쪽 파트를 맡고 와서 저도 DBDC 이거 보고 한 1년, 2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헷갈려가지고요. 이러나 저러나 가장 디폴트로 하셔야 되는 것은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르면은 이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조기 은퇴에 관심 많으시죠? 문제는 조기 은퇴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아마 대다수 평범한 직장인들은 꾸준히 회사 다니시고 언젠가 다가올 은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는데요. 저희 북구미에서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 분을 모시고 연금 그리고 은퇴와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저희 고객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저희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연금하면 국민연금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연금은 크게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놓으시면은 이제 연금을 보시는데도 편할 텐데요. 크게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이제 그 분류 체계가 제일 큰 것이고요. 공적 연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게 이제 공적 연금 속하는 것이고요. 사적 연금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제 적격하고 세제 비적격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게 해야 될 텐데 그 유인책을 주려고 그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이게 이제 사적 연금에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은 우리가 그 원금을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주지 않는데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 그것을 이제 세제 비적격 사적 연금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있고 요즘 또 좀 이제 핫하게 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ISA라고요, 개인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 중에서 세제 비적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 중에서도 그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납입하는 부분, 이것은 이제 세액공제가 아니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비과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방금 IRP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상품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용어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상품명만 들어서는 모르겠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상품들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금융상품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제 IRP라는 것은 퇴직연금을 넣는 사람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그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찾게 되거든요. 또 다른 직장을 한 10년 다니다가 또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면 그때 또 퇴직연금 쌓인 걸 찾겠죠. 그러면 또 IRP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IRP라는 것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에 마치 저수지 같은 곳이었죠. 직장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계속 IRP에 적립해 놓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장을 완전히 퇴직해서 여기서부터 연금 형식으로 이제 돈을 받게끔 해놓은 것이 이제 IRP입니다. 그래서 IR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해당 안 되시겠지만은 길게 보시면은 이 IRP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여기 나의 퇴직연금이 쌓이면서 금액이 커지고 이거는 자기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DB든 DC든 뭘 하든 간에 여기 들어온 것부터는 이제 자기가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IRP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ISA라든지 이런 것들의 돈을 나중에 IRP에 다 모아가지고 이 통합해서 관리하면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RP 관련돼서 그 금융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갈수록 흐를수록
사람들이 이게 IRP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가 돼서요. 세액 공제라는 것은 자기가 납입한 금액의 13.2%나 16.5%를 이제 그 공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이 되게 큰 부분이 있고요. 올해부터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게 900만 원까지 한도가 좀 한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IRP라는 것이고요. 그 IRP라는 게 그러면 이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예.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또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DC나 DB형 퇴직연금을 넣고 있지만은 IRP에는 저희가 1년에 한도가 700만 원까지 이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나는 IRP에 따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다달에 얼마씩 그렇죠. 부으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제가 노후에 그거를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직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합쳐서 이제 계속 네. 운영을 하게 되게. 그다음에 이제 IS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1년에 이게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연금인데 세제 적격이 아니고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내가 2천만 원까지 납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는 안 해줍니다. 소득 공제라는 것은 내가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때리는 것이니까요. 안 해주는 대신 이게 이제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 일반은 200만 원인데요.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9.9%가 이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9.9% 분리과세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ISA가 이렇게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입해서 펀드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5년만 가입하면은 2천만 원씩 하면은 5년에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펀드로 운영을 했는데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게 종합소득과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거의 40%씩 이렇게 과세를 맞게 되거든요. 그럼 5천만 원 벌어도 한 2천만 원을 세금을 낸다든지 할 테니까 이게 9.9% 그냥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ISA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품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네, 네,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에 대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상품을 잘 선택하면 되겠네요. 잘 맞습니다. 공부도 그게 이제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 하면은 비과세에 해당된 부분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혀 걱정되지 않으신 분이 이걸 막 든다고 해봐야 그런 혜택은 생각보다 이제 크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금마다 그런 자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이러나 저러나 가장 디폴트로 하셔야 되는 것은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IRP 에 해당되는 IRP하고 연금저축 이거는 꼭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르면은 이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연금 저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금저축은 이제 새 금융기관, 금융권역이라고 그러죠. 권역에서 이제 이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공적연금, 사적연금에서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세제 적격연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이제 40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낸 금액에 대해서 16.5%나 13.2%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세제 적격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취급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보험사,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것이 연금저축 신탁인데요. 지금은 신규로 발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특징이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용해서 주로 이제 투자 상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연금저축 신탁은 거의 그 당시에 채권을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거의 원리금 보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특징이 좀 확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게 나중에 자기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특징인데 하여튼 거의 아마 대략 한 75%뭐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연금저축보험이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연금저축보험의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뭐냐면은 연금저축보험이 이제 금리에 연동돼서 수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제로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자산이 불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연금저축에서 한 75% 정도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요즘 이제 고민이어서 이제 계좌를 이전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쪽으로 연금저축 계좌죠 이쪽으로 와서 좀 투자 상품을 해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있고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저축 보험으로는 못 가지만은 연금저축 보험에서 계좌는 갈 수 있고 연금저축 신탁에서도 연금저축 계좌로 갈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옮기려는 곳에 증권사나 이런 쪽에 가가지고 내가 옮기겠다고 하면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음으로는 그럼 퇴직연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누구나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이전에 이제 주로 투자 쪽에 있다가 이쪽을 한 9년 전에 이제 이쪽 파트를 맡고 와서 저도 DB/DC 이거 보고 한 1년, 2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헷갈려 가지고요. DB가 이제 확정급여형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제 확정급여형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들은 확정급여형하고 DC라는 확정기여형 둘 다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그 사람이 최종 퇴직할 때 3개월 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임금이니까 3개월을 평균해서 한 달치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근무 년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 직전까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운용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더 많이 받게 되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내가 퇴직할 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하면 곱하기 12 하면 1억 2천만 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500만 원 그대로 있었다 하면 곱하기 12 하면은 그냥 6천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이 많이 오른 사람은 그에 따라서 퇴직연금에 받는 급여의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게 DB형입니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Contribution은 내가 내는 객출금입니다. 그러니까 DC형은 내가 내는 객출금만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급여액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받는 급여액은 뭘로 결정되느냐? 내가 객출한 돈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것만 한 거지 다른 defined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지날 때마다 회사는 나의 한 달치 월급을 이제 나한테 지급을 해주거든요. DC형 계좌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그걸 근로자가 이제 알아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을 하든지 뭐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하든지 해서 같은 직장에 다녀도 한 10년 지나서 어떤 근로자는 퇴직급여액이 많아져 있기도 하고 어떤 근로자는 퇴직급여액이 적게 있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퇴직연금 DC형도 좀 표준화된 상품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